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특별한 정리를 하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대가 되죠? 한번 우리 함께 TV 화면을 같이 봅시다. 자, 여러분들 TV 화면을 한번 보면 우리가 함께 먼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는 탐구 쏙쏙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TV에 있는 화면 보면 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이 하나 보이고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자, 여러분 먼저 이 자료 1번에서 우리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 앞에 은영이 선생님 이거 보자마자 그냥 C제곱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을 한번 그림 1을 여기에 옮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을 옮겨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다시 한 번만 그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은영이가 지금 대답해 주기를 선생님 지금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 그냥 보자마자 C제곱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은영이가 얘기해 줬어요. 은영 이거 어떻게 C제곱인 거 알아냈을까요? 친구들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거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C 정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해서 구할 수 있었어요 라고 은영이가 얘기해 줬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은영이한테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은영 혹시 그러면 이 지금 은영이가 말한 이 색칠된 부분이 정사각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인 것을 알 수 있나요? 은영이가 그냥 그렇게 보여서 대답했는데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거를 밝혀야 하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사각형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맞으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각도가 모두 내 내각이 90도임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태블릿에도 같은 그림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보고 과연 이 내각이 모두 90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먼저 탐구한 친구들은 발표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형주가 선생님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형주의 발표를 한번 들어볼까요? 형주가 얘기해 주기를 선생님 이 내각이 90도임을 밝히기 위해서 색칠되지 않은 부분을 봤어요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형주가 다음처럼 변의 길이를 모두 표시해 준 다음에 선생님 여기 지금 보면 이 모든 삼각형들이 다 직각이기도 하고 한 변의 길이도 같고 서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합동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형주가 각을 보니까 표시를 해주었어요. 자, 보면 형주가 모든 각을 표시를 이렇게 해주었는데요. 형주가 합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색칠되지 않은 부분의 각도를 다 표시를 해줬어요. 지금 보면은 형주가 선생님 동그라미랑 X가 지금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줘서 선생님이 형주가 발표해 준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형주가 다음처럼 각도들을 다 표시를 해주었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형주가 왜 이렇게 표시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왜 이렇게 표시했지? 라는 생각 들 수 있잖아요. 형주가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형주가 지금 이 왼쪽 위에 있는 사각형에서 알아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노란색 동그라미와 노란색 X를 더하게 되면 직각삼각형이니까 90도가 됐대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랑 x를 더하면 90도니까 마찬가지 합동이므로 결국에 이 사각형의 한 내각이 90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내서 선생님 은영이가 했던 말이 맞아요 라고 해줬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 첫 번째 그림에서 한번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삑! 자, 어때요? 이 빈 부분이 막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동된 부분을 제외한 색칠한 부분만 넓이를 한번 여러분들도 태블릿 화면에 있는데 그렇죠. 바로 대답이 나오네요. 두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이 금방 구해주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그림은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나와요 라고 해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그림을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첫 번째에서 구한 넓이와 두 번째에서 구한 넓이가 어때요? 그렇죠. 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색칠되지 않은 부분만 이동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넓이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것은 다음과 같은 식을 알아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아까 형주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때 사용했던 이 직각삼각형을 선생님 한번 옮겨 볼게요. 옮겨 보면 다음과 같이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 C제곱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빗변의 길이죠. 이것이 나머지 변들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이 될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궁금증으로 가져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오늘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해서 한번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한번 수학자가 돼서 이 사실을 밝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리를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밝힐 수 있을까? 우리가 고대 수학자가 되어서 한번 증명해 볼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피타고라스 정리 전의 단원 무엇인가요? 그렇죠. 닮음 단원이죠. 우리가 닮음을 이용해서 한번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활동지에 다음과 같이 선생님이 칠판에 그리고 있는 그림과 같은 그림이 제시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밝혀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좋아요. 여러분들 잘 대답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밝혀야 하는 것은 C제곱이 나머지 이 큰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될까라는 것을 밝혀야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닮음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것과 비슷해요. 자,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을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한 각을 노란색 X로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각이 직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형주가 했던 것처럼 90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각은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X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큰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큰 삼각형을 동그라미에서 직각으로 가는 방향으로 읽을 거예요. 자, 그러면 A, C, B 라는 삼각형 하나 찾을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이 닮은 삼각형 한번 작은 삼각형 중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종원이가 선생님 지금 두 가지가 보여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 보이는데 우리 종원이가 얘기해준 내용 중에 선생님이 한번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닮음이라고 우리 종원이가 발표해 주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동그라미에서 직각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ADC와 닮음이에요. 어떤 닮음일까요? 선생님 여기 동그라미와 X가 각도가 같기 때문에 AA 닮음입니다. 라고 종원이가 얘기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종원이가 얘기해 준 사실을 바탕으로 한번 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밝히기 위한 첫 번째 단서를 선생님이 한번 알려줄게요. 다 같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큰 삼각형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 C에 대응하는 변이 어디죠? 맞아요. B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큰 삼각형에서 점에서 직각 방향, 그렇죠. B 대 무엇과 같나요? 점에서 직각 방향 X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CX는 B제곱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원이가 오른쪽 삼각형도 찾아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낸 사실, 두 번째 사실을 선생님이 오른쪽 위에 적어줄게요. 종원이가 하나 더 찾아줬는데 삼각형, 큰 삼각형 ACB와 또 어떤 게 닮았냐면 점에서 직각으로 가는 방향. 맞아요. CDB와 닮았는데 마찬가지로 AA 닮음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관계식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이 마지막 증명까지 한번 마무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각자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 네, 지금 여기 앞에 지연이가 선생님 지금 이 증명 문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줘 선생님 한번 와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연이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의 B를 이용하게 된다면 맞아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A제곱은 CY라는 식을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은 두 식을 함께 관련지어서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두 식을 한번 더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을까요? 자, 해결됐으면 한번 우리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합시다. 네, 거기 뒤에 있는 우리 선영이가 선생님 제가 이제 증명 마무리 해볼게요 라고 해주고 있어요. 선영, 선생님 아까 종원이가 한 것처럼 똑같이 대응변의 길이비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는 C 대 A가 그 다음에 선생님 이 X에서 직각으로 가는 방향을 생각하면 A 대 X에서 직각 Y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Y가 A제곱이다. 왜 그렇죠, 선영? 좋아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좋아요. 그래서 선영이는 선생님 이 식을 첫 번째 식, 이 식을 두 번째 식이라 생각해서 1번식과 2번식을 변끼리 더했대요. 변끼리 더하면 선영이가 어떤 결과를 얻었죠? 좋아요. CX와 CY의 합이 A제곱과 B제곱의 합이 되는데 덧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해서 A에서 B 순서대로 적었다고 합니다. 자, 선영 그래서요. 선생님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CX, CY는 C로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 선생님 보니까 X와 Y의 합이 C와 같아요. 선생님 이 C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선영 다음 식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C와 C의 제곱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생님 X 더하기 Y가 C니까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밝힐 수 있어요 라고 선영이가 얘기해 줬어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 보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둠별로 한번 함께 고대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함께 쏙쏙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자, 모둠별로 이번엔 무슨 활동을 할 거냐면, 자, 여러분들 태블릿으로 다음 화면 넘겨볼까요? 네. 자, 그러면 고대에 토지를 측량하거나 또 건물의 모양을 정할 때 우리가 직각을, 그 당시에는 길이를 재는 수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직각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12개의 매듭을 이용하여 직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같이 해볼 텐데, 자, 이 문제를 혹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곧 어떤 생각으로 바꿀 수 있게 되냐면, 12개의 매듭을 이용하여 직각을 만들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12개의 매듭을 이용하여 직각을 만들었다면 다음과 같은 삼각형에서, 그렇죠, 선생님 세변의 길이의 합이 12가 나와야 돼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로 바꿔볼 수 있겠네요. 다음처럼 되는데 그와 동시에 합이 12가 되는 자연수 A, B, C를 찾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봤는데 이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활동지 잠깐 참고해보면 두 번째 문제로는 매듭의 개수를 바꿔서도 우리가 다음처럼 12개의 매듭을 이용했을 때처럼 직각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모둠끼리, 여러분들끼리 한 5분 동안 토의해보고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시간 더 필요한 모둠 있을까요? 다들 마무리된 것 같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있는 우리 사모둠이, 선생님 저희 모둠이 먼저 발표해 볼게요 라고 해주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이 12개의 매듭을 이용하려면 변의 길이의 합이 12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연수 한번 3을 넣어 봤더니, 선생님 저희가 3의 제곱과 4의 제곱을 더하면 5의 제곱이 됨을 알아냈어요. 오, 좋아요, 사모둠. 그러면 고대에는 이 방법을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그래요, 매듭을 우리 사모둠이 이어서 얘기해 주는데 3개, 4개, 5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매듭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평평하게 펴서 생각했다고 하네요. 매듭을 3개, 4개, 5개로 지은 다음에 팽팽하게 당겨서 직각삼각형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여기 앞에 있는 삼모둠이 우리가 이번에는 선생님 다른 삼각형 예시 찾아봤어요 얘기해주고 있어요. 뒤에 있는 오모둠도 여기 글씨에서 여기에 써도 보일까요? 네, 우리 그러면은 삼모둠이 한번 발표해 주도록 합시다.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는 이 식을 만족하는 다른 자연수도 찾아봤는데요. 한번 5를 넣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12의 제곱과 더하면 13의 제곱이 나와서, 선생님, 이런 경우에도 길이가 총 이 세 자연수를 더해서 30인 매듭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발표해 주었습니다. 뒤에 이 모둠이, 선생님 저희는 이 모둠은 또 선생님 8과 15와 17도 이용해서 저희가 길이가 40인 매듭도 만들었어요. 이 모둠이 저희 모둠도 잘했어요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배운 사실을 가지고 한번 탐구해보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노트에 잘 정리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숨이 딸리지?